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한 24%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감정가의 24%까지 떨어진 농지를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도 매입이 가능한 24%까지 떨어진 농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이거를 제가 농지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년에 자기 자본을 회수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2년 동안 농지연금을 받겠죠. 연금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남은 기간, 그러니까 63세부터 평생 동안 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현재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저는 연금 전문가이긴 한데 여러 가지 연금을 개인적으로는 준비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농지연금만큼 장점이 큰 연금은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건도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60세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농지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이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불입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니면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준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농지연금은 그런 불입을 사전 불입을 하던 안 하던 그거 관계없이 용농 경력 5년을 채워지면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지 경매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값 이하에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는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게 되면은 30% 이하에서도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그런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로 받는 경우에는 월 200만 원까지 무자본으로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매 농지에서 경기도권에 있는 농지들은 뭐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뭐 낙찰가율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적은 액수로 적은 자기 자본으로 큰 연금을 받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아무 농지나 경매로 받게 되면은 만약에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의 기초 지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는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농지연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제가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절차라든가 방법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경작협의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농업인 서류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에서 농사를 정말로 잘 지을 수 있는 농지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도 알아서 무자본으로도 가능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매월 원데이 특강을 통해서 4시간 동안 농지연금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22일 토요일 강남역 주변의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150페이지 정도 되는 강의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농지연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농지연금과 관련된 노하우도 설명해 드리고 토지나 경매, 농지연금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혼자서도 이제 농지연금용 농지를 경매에서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공부해보고 괜찮은 물건들은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어쨌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강의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023 타경 53537 물건 번호 3번인데 당진, 그러니까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갈산리 50번지 외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 1필지 또는 외 2필지 이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뭐 두세 개 되는 토지에 어떤 특정 토지에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거나 이러면서 맹지를 탈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잘 보셔야 되고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3억 4천인데 최저가가 8억 1천까지 떨어진 8억 2천 정도로 떨어진 물건이고 이거를 20%라고 하면은 1,6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3억 4천 정도 되는 농지를 1,6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소유할 수 있고 물론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매지에 가서 한번 경매지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매지의 내용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실사를 한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황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한 리포트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위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자연 불황 내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대이고 농경지대 안에 있는 농지라는 거죠.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해서 교통 상황은 보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현황 답으로 이용 중이고 2개의 물건이 있었는데 2개의 물건 전부 다 답으로 이용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부분은 서측으로 폭 약 2m 비포장 도로와 접해 있다는 거고 다른 토지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로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임장을 통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사의 그 실사를 한 그 리포트를 참고는 하되 결국에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장은 필수이고 임장에서 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토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토지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농지인데 좀 길게 보면은 뭐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보시면 이렇게 그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 보이고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와
50하고 53번 이 농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건데 보통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좀 띄엄띄엄해서 중간에 다른 토지가 있고 건너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하얀색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뭔가 비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디스코를 통해서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유인수가 3명이지만 이 토지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전면 여부는 세로 가로 열고 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좁은 도로에 붙어 있는데 차량 진출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이 토지에 아까 2m의 농로하고 접해 있다고 그랬는데 비포장 도로와 그 도로가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서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고 차량 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2m 정도의 폭이면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정확히는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계획관리 지역이고 소하천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농지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농지의 토지 보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하얀색이 도로라고 그랬죠. 근데 하얀색이 바로 인접한 부분은 다른 돈사라고 그래서 어떤 축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하고 이 토지의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있죠. 길쭉하게 생긴 거를 보니까 도로 국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로 진출입하면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실제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옆에도 바로 국유지 국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면은 이 땅은 농사를 짓는데 진입로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지적도를 빼고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토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 진출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토지 보기를 통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그 사진을 로드 뷰를 보면 되겠죠. 지금 이 사진은 이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보는 그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진출입이 되어 있으면 이 농지는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매지에서 얘기한 비포장도로 2m 정도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량까지도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로 보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진출입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지금 확인해 드렸고 가격과 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와 비슷한 계산 그 계산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법원 감정가에 지금 법원 감정가가
3억 4천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26%로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가의 90%가 정상적인 감정가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연 4% 정도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가 오른다라고 봤고 5년 후에 담보 가치는 감정가의 또 9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년 후에 농지연금의 담보 가치는 3억 3,600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5년 동안 이자도 내야 되고 낙찰가의 20%인 자기 자본도 있어야 되고 낙찰가의 80%를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액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자기 자본이 지금 이자를 4%라고 봤을 때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총 자기 자본으로 이자 포함해서 자기 자본으로 3억 3,600만 원의 농지를 연금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지은행 사이트에 연금 조회하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두 가지 수시인출형과 종신정액형을 비교를 해봤는데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인출금이 8,200만 원이 나왔고 이 수시인출금을 뺀 월간 연금액이 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보이죠. 총 자기 자본이 1억인데 8,200만 원을 수시인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이 있으면 평생 동안 80만 원, 80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자본 2천만 원을 거의 회수할 수가 있죠. 2년 동안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 63세부터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80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월간 연금액이 114만 5천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신정액형에서 만약에 대출을 15%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대출 15%를 제외한 월간 연금액은 97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5,200, 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15%를 제외한 월간 연금액은 97만 4천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감정가의 24%까지 떨어진 농지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시지가보다 2천만 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서도 매입이 가능한 그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경작 진행 중이고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조회하기를 우리가 봤을 때 연금 수령액을 2년치를 만약에 2년치의 연금액으로 자기 자본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회수된 다음에 63세부터 평생 동안 80만 원을 수령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농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